로맨님,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단호했어요. 그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헤어진 상대에게 자신은 먼저 연락을 준 적이 없다고 저에게 평소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 경우가 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상대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감성적 성향일 때, 상대가 이별을 후회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미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나와 이별을 결심한 부정적 감정들이 계속해서 상대의 생각에 남아있다면 당연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상대 입장에서는 재회를 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 미화라는 현상이 다른 성향에 비해 빠르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를 생각하는 빈도수가 많아야 하고 이별에 대한 힘든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찾아오는 이별의 감정들에 빠르게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별의 감정에 더 집중하고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감성적인 성향의 상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애 기간 동안 상대와 나눴던 대화 내용들을 보게 되고 서로가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을 보며 이때는 우리가 함께 여기를 놀러 갔었지. 그리고 이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와 같은 상대와 추억을 떠올리게 되면서요. 그 기억은 상대방님의 빈자리를 느끼기에 충분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평상시에 상대를 봤을 때의 감수성이 풍부해 보이고 눈물이 많은 타입이었나요? 또는 슬픈 영상을 보고 그 감정에서 빠르게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였나요? 이런 감수성이 높은 상대와 연애를 했다면 상대는 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상대를 보고 싶다는 감정은 더 커지며 상대와의 이별을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별 후 상대가 계속 생각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우리는 달랐을 거야.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도 이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같은 생각들이 계속되고 현재 이 이별의 원인이 모두 내 잘못 때문에 시작됐다는 생각이 커지며 상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상대를 보고 싶다는 그리움이 커졌기 때문이죠. 이와 반대로 주변을 보시면 이별에 덤덤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의 특징은 연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상대에게 이별 통보를 듣더라도 나는 걔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네와 같이 그 이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단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봤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또한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상대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는 충동도 매우 적습니다. 후회되는 부분이 없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대가 이별을 얘기했다면 이 부분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모습이 고맙기는 했지만 그 모습에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 헤어짐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던 상대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한테 최선을 다해준 상대의 모습만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 뒤늦게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며 상대와 이별을 후회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체자가 없다. 대체자란 말 그대로 이별 후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별 후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상대는 그 빈자리를 온전히 느끼게 되고 일상에 어떠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은 계속 스트레스로 남아 상대를 괴롭히게 되고 상대의 뇌에 착각을 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신경을 쓰는 것을 보니 내 생각보다 더 많이 그 사람을 사랑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이 생각은 현재 이별을 후회하기에 충분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로맨님, 그 사람 주변에는 이성이 정말 많아요. 그럼 대체자가 많은 게 아닌가요? 주변에 이성이 많다고 대체자가 많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대체자란 상대방이 이성적 호감을 느끼는 동시에 상대와 연애를 하고 싶다는 설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아무 이성이나 대체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 상담자님도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으시지만
그 대상과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는 끌림보다는 헤어진 상대를 그리워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감정을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만약 상대 주변에 대체자 역할을 할 사람이 이미 있었다면 상대는 이 연애를 지금까지 지속해 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까운 곳에 이미 자신을 받아줄 더 좋은 대체자가 있다는 확신과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또한 상대방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이성이 새롭게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가치를 가진 상대방을 갑자기 좋아할 확률은 더더욱 없으니 걱정 말아주세요. 네 번째,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였을 때 상대에게 이별 통보를 들으시고 상대의 의견을 덤덤하게 받아들여 주셨나요? 그럼 그 순간 상대의 모든 예측은 100% 깨지셨을 거예요. 이별을 얘기했을 때 자신을 붙잡는 상대를 생각하고 나온 상대이지만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상대를 보고 있자니 본인이 차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이 찜찜함은 내가 헤어져고는 했지만 이 사람은 왜 나를 한 번도 잡지 않는 걸까? 혹시 이 사람도 이전부터 나랑 헤어지고 싶었던 건가?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 저렇게 덤덤할 수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상대는 조급해지고 상대방님에게 서운한 감정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님을 바라보는 상대의 시각에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놓을 수 있던 가치가 낮은 사람에서 나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에 전혀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가 높았던 사람으로 말이죠. 이 가치는 상대방이 저희 상대방님과 이별을 후회하는 생각의 전환점이 됩니다. 혹시 연애를 하는 동안 상대에게 사랑을 바라고 저 자세를 보여주셨어도 마지막 모습만 덤덤하게 이별을 받아들여 주셨다면 상대가 이별을 후회할 확률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사람은 연애 기간 동안 상대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에 본 상대의 모습을 상대라고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헤어짐을 말한 상대가 후회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경우 안에 포함이 되신다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시기보다는 상대에게 연락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연애 기간 동안 힘들었을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루멘이었습니다.